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놀이과정 중심 놀이코칭 가이드. 오늘 드디어 제3강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섭섭해지려고 해요. 오늘 제3강의 주제는 놀이코칭의 실제. 그래서 이론적인 거 여러분 다른 곳에서도 많이 했고 우리도 1강에서 잠깐 했지만 이제는 코칭도 2강에서 배웠으니까 그것을 놀이코칭 시에 어떻게 쓰면 좋을지 실제적인 부분을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신구대학교 유아교육과 겸임교수 송금자 강사입니다. 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어머니들이 강의 가면 가끔가다 물어보세요. 우리 아이들 나중에 일자리를 AI가 다 뺏는 거 아니에요? 뭘 준비시켜야지 될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AI는 정형화된 일을 잘해요. 컴퓨터나 이런 로봇은. 인간은 비정형화된 일을 잘하기 때문에 AI가 우리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통하고 공감하고 경청해주고 격려해주고 협업하고 이런 것들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의사소통하면서. 그래서 미래에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미래는 정말요 창의적인 시대라고 우리가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더 피아노 가이즈라는 정말 피아노와 첼로를 연주하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정말 아름다운 곳에서 연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유튜브에 올리니까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라는 거죠. 지금 이거는 레디고를 연주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과거와는 다른 관점에서 봐야지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놀이코칭, 이렇게 엽서를 들고 있었지만요, 놀이코칭 가이드라는 책을 작년에 썼어요. 왜? 2019 개정 누리과정으로 누리과정이 바뀌면서 우리 현장 선생님들이 교사의 역할도 바뀌었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우 하면서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그 부분을 여러분한테 실제적인 부분에 뒤에 코칭 사례를 굉장히 많이 넣어줘서 여러분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코칭 기술 했죠. 또 라포르 형성 기술도 하고 다양한 질문 기술, 여러 가지 기술을 했는데요. 지금은 스타트 코칭 대화 모델 해서 대화 모델은 뭐냐면요. 코칭을 할 수 있는 순서를 이렇게 체계화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코칭 대화 모델인데 스타트예요. 이 모델을 제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제부터 놀이 코칭 스타트 하자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스타트 코칭 대화 모델은 이니셜대로 스타트해서 START 그 이니셜대로 우리가 요 순서대로 아이들하고 코칭하다 보면 코칭을 잘할 수 있다라는 모델을 제시한 거거든요. S는 search, 우리 아이들의 요구, 그것을 조사하는 거고요. T는 target,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aim은 그래서 어떤 요걸 하고 싶어요 하는 목표를 또 정하는 거고요. R은 recover해서 회복, 문제 해결하는 과정이고요. T는 together, 우리 잘했어, 화이팅 하고 앵커링 해주는 요런 스타트의 코칭 대화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어느덧 대화가 되는 걸 또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요. 어머니들 상담할 때도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스타트 코칭 대화 모델을요. 하나씩 그 뜻을 보면은요. 서치, 요구 조사하기는 뭐냐면 유아의 요구, 얘가 뭘 하고 싶은지 욕구를 조사하는 단계로 관찰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또 타겟, 문제를 찾는 것은 유아의 나 이것이 안 돼요. 문제를 찾는 단계로서 교사가 공감을 통해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 또 aim, 목표 정하기는요. 유아가 원하는 목표를 같이 찾는 거예요. 코칭 기술을 통해 유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recover, 문제 해결력 회복하는 것은요. 문제 해결을 통해 해결한 그 회복되는 것을 아이가 느끼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죠. 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how,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게더는요. 교사가 함께 유아를 인정하고 응원하는 거야. 오, 잘했어, 애썼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진정성 있는 격려로 요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 요렇게 문장으로 하니까 좀 체감이 떨어지시죠? 그래서 코칭 프로세스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서치, 요구 조사는 뭐냐면 땡땡아 무슨 일이 있니? 선생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했더니 타겟, 문제 찾기에서 블록이 모자라서요. 만들기 힘들어요. 그래? 문제를 찾았죠. 블럭이 모자라서 만들기가 힘들다는 얘기구나. 팩트체킹 해주면서 문제를 찾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임이죠. 땡땡이는 무엇을 만들고 있었어? 힘이 센 로봇이요. 그래서 블럭이 더 많이 필요해요. 블럭이 필요하다라는 힘센 로봇을 만든다는 목표를 정했죠. 그때 이제 리커버. 문제 해결력 회복. 그렇구나. 그런데 블록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친구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친구한테 빌려달라고 해볼까요? 그럼 친구한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친구야, 나 블록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나랑 같이 쓰자고 말할게요. 그거 좋은 생각을 했구나. 자, 친구에게 친절하게 부탁해 볼게요, 선생님. 문제를 해결하고 같이 응원해 주는 거예요. 땡땡이의 힘센 로봇이 기대가 되는 걸 하고 이렇게 스타 그 모델대로 따라하니 코칭이 되네. 어떨 때는 중구난방으로 코칭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타트 모델의 순서를 생각하면서 아이한테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다 보면 어느덧 투게더까지 올 수 있다라는 것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코칭 대화 모델은 학자마다 다른데 이것은 송금자가 개발한 스타트 코칭 모델입니다. 자, 그렇다면 코칭을 정말 실제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저는 이 교재예요. 이렇게 뒷부분에 부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코칭 카드를 여기다가 이렇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참여, 소통, 창의적인 사고를 위한 3가지를 색깔로 구분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여러분이 혹시 이 책을 구입하시면 이렇게 카드를 잘라서 색깔별로 링을 달아서요. 앞에는 그림이고요. 뒤에는 코칭 내용이 있어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요 코칭 질문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꼼지락꼼지락 내가 언제 이것을 아이들 놀이할 때 놀이 코칭을 해볼까 하고 문장도 코칭 질문도 자주 읽어봐서 내 것으로 체화하는 것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렇게 코칭 카드를 가지고 책이 그냥 책꽂이에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서 카드로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한테 도움을 되고자 만들었으니까요.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을 때 아이들이 참여하고 또 소통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는데 필요한 질문을 25가지, 20가지 해서 70개의 질문을 넣어놨어요. 처음에 코칭을 할 때는요. 내가 질문을 만들면 힘들거든요. 누군가 만든 질문을 자꾸 쓰다 보면 나도 더 좋은 질문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훈련하시라는 것. 요 3가지 영역에 있는 질문을 25가지인데 5가지씩만 한번 제가 뽑아봤어요. 놀이 참여를 위한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 했을 때 놀이하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놀이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하면 좋지? 또 나 혼자서 오래 할 수 있는 놀이는 무슨 놀이야? 노는 것은 좋은데 정리하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친구들도 있죠. 친구들과 가장 자주 하는 놀이는 무엇인가요? 그때는 어떤 기분이 드나요? 놀면서 내가 참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자존감 올라가겠죠? 무슨 이유일까요? 이런 질문이 25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놀이 소통을 위한 아이들 상호작용하는 거. 놀다가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만든 놀잇감을 친구가 망가뜨렸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친구가 내 말을 못 알아들을 때 어떻게 하면 그럴 때 있죠. 또 친구들이 나와 놀지 않는다면 나는 기분이 어떨까요? 놀이하다가 친구들과 나랑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하죠? 이런 놀이, 소통을 위한 질문, 이것도 25가지 중에서 5가지를 뽑아봤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인 사고를 위한 질문, 요거는 20가지 중에서 5가지를 뽑아봤어요. 모래놀이 할 때 모래가 없어진다면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땅속에 놀이터를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고 싶나요? 놀이터에 새 이름, 네이밍 붙여주는 것도 참 창의력이 좋거든요. 네이밍을 붙여준다면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강을 건너야 놀이터에 갈 수 있다면 어떻게 건널 수 있죠? 동화 속 주인공과 놀이할 수 있다면 나는 동화 속 주인공 중에 누구랑 같이 놀이를 하고 싶죠? 어떤 놀이를 하고 싶어요? 무엇을 하고 싶어요? 계속 질문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처음에는 질문을 만드는 것이 힘드시지만 여러분 이렇게 코칭, 놀코카, 놀이 코칭 카드를 통해서 여러분의 질문 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 또 중요한 거 하나 포인트 잡고 가는데요. 그럼 아이들이 놀이할 때 선생님이 관찰하고 기다려주고 질문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환경을 만들어주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저는 따라가는 거라고 해요. 따라가기는 뭐냐면요. 아이들이 놀고 있다. 그럼 세 가지가 따라가야 돼요. 첫 번째는 눈이 따라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이가 놀고 있는 곳으로 손과 발이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입이 따라가야 돼요. 입이 따라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아이가 지금 놀고 있는 상황, 놀고 있는 행동, 놀면서 만들어지는 놀잇감들에 대해서 그 행동을 그대로 말로 해주면 돼요. 땡땡이가 블럭을 쌓았구나. 공주님이 춤추고 있다고 말하고 있네. 와, 성 옆에는 기찻길을 만들었네. 아이가 한 행동이나 말을 그대로 따라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찻길을 만들었구나 하고 크게 하면 놀이에 방해가 돼요. 아이가 들릴 만큼 작은 소리로 긍정의 시선과 아이 옆에 바짝 다가가서 손과 발이 가고 그 다음에 긍정의 입으로 작은 목소리로 아이가 한 것을 그대로 말로 되짚어 줄 때요. 아이들은 어때요? 굉장히 자존감이 올라가요. 선생님이 나를 보고 있네. 내가 만드는 거 하나하나 선생님이 관심을 갖고 있네. 그래서 우리가 따라간다라는 것은 눈이 따라가고 손과 발이 따라가고 입이 따라갈 때 우리 아이들이 놀이에 훨씬 더 몰입하면서 놀이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다만 속도에 맞춰서 기다려주고 영유아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반응을 해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반응은 비언어적인 반응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상황별 놀이 코칭 사례를 제가 책 뒤에 이렇게 쭉 굉장히 많은 부분에 프로세스를 넣었어요. 교사, 유아, 교사, 유아 하면서 문항을 보면요. 등원할 때 또 자유놀이시, 놀이라고 하죠. 요새는 활동시, 실외놀이시, 급식시 해서 5가지 상황을 해당되는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코칭으로 풀어봤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제 교재를 보면은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고요. 시간이 짧으니까 등원에서는 등원할 때 울면서 우는 상황, 학기 초에 많죠. 또 교실에 들어가지 않고 엄마 아빠 찾으면서 우는 상황, 옷이나 소지품을 잘 정리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선생님이 코칭할 것인지, 또 자유놀이에서는 놀잇감을 내가 먼저 잡았어 하고 싸우는 놀이, 혼자 놀이에 문제가 생긴 상황, 친구가 하는 놀이를 계속 방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긍정적인 의도는 다 있는 거 아시죠? 놀이 시간이 끝났는데 계속 놀고 싶어요 하는 아이들, 또 함께 놀이 과정에서 의견이 합쳐지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 현장에서 많이 만나죠. 이때 어떻게 코칭하면 좋을지 나와 있다라는 거죠. 또 활동에서, 게임 과정에서 승부에 집착하는 아이들 많고요. 또 혼자만 리더를 하려고 하는 것, 또 요새는 험악한 말을, 형아들이 있는 아이들, 바른 언어를 쓰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실외놀이에서는요, 체험학습 시 개인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들, 신체 활동을 또 싫어하는 상황, 생태 관찰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러분이 코칭하는 방법을 책 뒤에 이렇게 잘 써놨습니다. 또 급식 상황에서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려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 편식 시간 때문에 시간이 길어져서 선생님도 아이도 힘든 상황.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은 뒤 제자리 정리하지 않는 상황.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코칭 프로세스를 다 써놨고요. 그 중에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스타트 코칭 모델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찬수야, 친구들과 왜 같이 놀지 않아? 선생님, 친구들이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해요. 찬수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나는 풀장버스 만들고 싶은데 애들은 두더지차 만든대요. 요거를 알았죠? 요거 조사예요. 스타트에서 S고요. 친구들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 속상했구나. 나도 같이 만들고 싶은데 두더지차는 재미없어요.
그럼 친구도 좋고 찬스도 좋은 방법은 뭘까? 문제를 찾았어요. 하더니 합치할까요? 목표를 정했어요. 새로운 생각이구나. 친구들에게 너의 생각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문제 해결했죠. 그러니까 가서 물어보고 같이 하자고 할게요. 그래? 선생님도 기대되는구나 하고 응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코칭 모델대로 이렇게 풀어가면은 그 아까 있었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우리가 코칭에 대해서 코칭 모델도 했고 코칭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도 했는데요. 마지막 이 말씀하고 제가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퀴즈! 자전거를 배운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전거를 가르쳐주는 동영상을 본다, 책을 사서 읽는다? 아니. 자전거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일단 올라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놀이 코칭을 배우고 나도 코칭을 잘하고 싶어. 일단 올라타야 돼요. 일단 놀이 카드를 들고요. 나도 아이들한테 적합한 놀이 코칭 대화를 해야지 하고 해보는 거예요. 실천해봐야 자전거 처음 타볼 때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하면서도 서서 달릴 수 있는 것처럼요. 놀이 코칭 첫 걸음은 여러분이 해본다라는 겁니다. 파블로 카잘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첼리스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90이 넘은 나이에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첼리스트인데 90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매일 첼로 연습을 하더래요. 옆집 사는 청년이 너무 궁금했어요. 파블로 카잘스, 당신은 왜 everyday 매일매일 연습하는지 말해주세요. 영어는 이 정도 해야죠. 그랬더니 노년의 파블로 카잘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요즘 실력이 느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연습하고 애쓰고 그럴 때 여러분의 역량이 향상될 때 우리 아이들도 놀이 속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을 많이 갖는 아이들로 너끈히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그런 선생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끝! 정말 수고하셨습니다.